제23장 강소성 의조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강소성 의조 1화. 강소성은 응천부가 있는 곳이며 명나라 황제의 황도였고 성도 남경은 언제나 사람으로 인산인해였다. 그리고 강소성에는 매우 유명한 곳이 있었으니 중원에는 상유천당 하유수왕, 매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그 아래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는 말이다. 천당과도 같은 지상 낙원이 바로 소주와 항주였다. 강소성의 그 소주는 남경에서 말을 타고 쉬지 않고 간다면 하루 정도에 닿을 거리였다. 이 소주는 중원의 시인 묵객이라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경해야 하는 곳으로 중원인의 꿈과도 같은 곳이었다. 소주는 언제나 불야성을 이뤘으니,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구마문이라는 이종 사파의 무리가 밤에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은 세상이 오랜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해 많이 피폐하였고 이종 사파와 탐관오리가 음지를 지배하여 양민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 있었는데, 이제 늦가을이 되어 밤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질 무렵 거리에는 낙엽이 바람에 외로이 쓸려가고 있었으며, 강소성 소주에는 유명한 거리가 있었는데 홍무영화가라는 곳이다. 이곳은 전에는 이런 이름이 있지 않았으나 홍무제가 응천부를 열고 국호를 홍무로 정했을 때 주원장은 이곳 강소성에서 몇 날을 보냈다. 그가 이 거리를 지나며 백성들에게 복을 기원할 때 유래가 되어서 이 거리의 이름이 홍무영화가가 된 것이다. 지금은 축시를 지나고 있었고 명나라 초기에는 지역마다 북원의 간세가 횡행하여 홍무제는 등화관제를 명하였으며, 자시가 되기 전에는 거리의 모든 사람은 일절 통제되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모든 가정에 부름꿔야 했다. 강소성은 그야말로 자시가 되기 전에 암흑천지였으니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누구든지 관부에 압송되어 태장으로 30대를 맞은 후에 방면되었다. 그런데 휘리리리리리 이 펄럭펄럭 척. 축시가 넘어가는 시점 화려하게 공중제비를 돌아 담을 넘어서는 흑의 신형이 있었으니 그의 몸에서 내기가 주변 공기를 삼킬 것 같은 것으로 본다면 이 검은 신형은 매우 내공이 깊은 초절정의 고수로 보였다. 녀석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양민의 세금으로 배를 채우는 관부에 썩어 빠진 돼지들은 결코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파팍파파파파팍팍팍팍팍팍팍. 역시 검은 신형의 인물은 초절정의 고수로 그의 경신법은 소림사의 대나의 신법을 아주 능숙하게 펼치고 있었다. 이 흑의 인물은 바로 소림사의 무승이던가. 그는 절정고수로 지면을 날아서 홍무영화가에 늘어선 고관대작들의 궁궐과도 같은 장원의 지붕을 밟으며 날고 있었다. 그 뒤로 따라온 관부 포교와 포졸들이 있었으니 타타탁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헉헉헉 타타탁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탁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허 제길 못해 먹겠다. 찰퍼덕. 아니, 포도님, 정포교님께서 뒤따라오십니다.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우리는 또다시 집에 귀가 못하고 얼차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봐, 장포졸, 난 몰라. 귀영치산자를 잡으려고 반시진이나 뛰었다고. 더는 못하겠네. 이러다가 토할 것 같다고. 헉헉. 저도 토할 것 같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포교께서는 어떻게 저 귀신 같은 놈을 잡으라고 우리 같은 선량한 관원을 괴롭힌단 말입니까? 후, 이제 좀 살겠네. 휙, 빡. 어이쿠, 강포도 죽겠네. 강포도, 이 포졸 죽고 싶나? 여기서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있나 말이다. 후다닥, 후다닥. 두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관부의 경장을 입고 있었던 인물의 등장으로 매우 기겁했다. 특히 강포도라는 배불뚝이 포도는 뒤통수를 얻어맞고 돌아가실 지경이었는지 그의 우수를 들어 자기 머리를 사정없이 비비고 있었고, 몸은 군기가 확실하게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정포교라는 자에게 허리를 숙였으니, 또 놓친 것인가? 도대체가 뭐, 저희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귀영치산자를 잡으려 하였으나 녀석은 바로 앞에서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신출귀몰한 신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네 무관에서조차 외면한 군마보만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정강이야. 두 녀석은 바로 관부로 복귀하고
오늘부터 앞으로 사흘간 옥을 지키는 일을 하되 그대들은 지금부터 당직이야. 똑똑히 듣게. 사흘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포교님. 나는 녀석을 쫓아 주변을 더 돌아볼 것이니 그대들은 바로 복귀하게. 젠장, 죽었다.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냄새나는 곳에서 당직을 서야 한다니. 두 사람은 힘없는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천천히 걸어갔으니. 뭐 하는가? 두 사람의 발이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겠습니다. 젠장 무리민들에게는 군뱅이와 같은 속도인 군마보를 밟아야 하니. 썩을. 강포도님, 어서 달려야겠습니다. 호랭이와도 같은 정포교님 두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잇. 배불뚝이 강포도는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장포졸도 덩달아 꽁지가 빠지게 달려댔다. 말이야, 군마보지. 이 군마보는 과거 고리짝에 쓸만한 보법이었지만 동네 무관에서 어린아이들 상대로 가르치는 마보에서 조금 진보한 보법으로 그저 무식하게 달리는 기술 정도로 강호 무림의 하수 중 최하수들만 전개하는 개나 소나 펼칠 수 있는 경신법이었다. 홍무제의 명나라는 아직 정무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부에서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저 은 20냥만 가지고 가도 관부에서 포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 관부의 기강이 어처구니 없고 나라의 치정이 제대로 되었겠나. 아무튼 정포교란 친구는 두 사람의 관조를 보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또한 얼굴을 거둘 수 없었다.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어떻게 정무를 돌볼 수 있단 말인가. 신임 안찰사는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모두 자기의 호신이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그나저나 어떻게 귀영치산자를 잡을 수 있을까? 녀석은 이미 포정사와 좌우 포정사, 참정, 참회 등 이곳에서 유력한 관원들의 장원을 자기 집 인양 드나들며 털어갔으니 녀석의 활동이 이미 6개월이 지났지만 녀석을 잡을 수 없으니 말이야. 과거라면 보타 무사들을 초청해서라도 녀석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미 정파는 땅에 떨어져 금간이 뿌리째 뽑혔으니 말이야. 후. 저벅. 정포교란 자는 안찰사로부터 연일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미 6개월부터 시작된 귀영치산자의 절도 행위로 소주의 고관대작과 유지들은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귀영치산자는 원칙이 있었는데 오직 부자들의 창고를 턴다. 그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는 이 시대 최고의 도수였다. 그는 정말 귀신 같은 솜씨로 재물을 털었고 그를 온전히 보았다는 인물은 없어서 귀신의 그림자란 별칭이 붙었다. 귀영치산자, 그는 정말 누구일까? 호가대원. 저벅. 흑의를 입었던 신형이 신비롭게 나타나 호가대원 정문에 서서 현판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흑의를 입었던 신형은 바로 종전의 관원들에게 쫓겨 달아난 그 귀영치산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호가대원의 재물을 털러 들어가는 것인지. 터벅. 그는 호가대원의 사자림으로 걸어 들어왔고 이 정원은 태초의 원시림과 같이 매우 무성한 숲이었으며 이 작은 숲의 중앙에는 우물이 있었다. 귀영치산자는 천천히 우물로 걸어가 두레박으로 물을 채워 올렸고 그 물을 자기 몸에 부어 넣었다. 물론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늦가을 밤 축시가 지나가고 있었어 매우 쌀쌀했는데 우물의 차가운 물이 귀영치산자의 몸에 닿으니 자욱한 물 안개와 같은 김이 피어올랐고 이는 마치 풀무불에 쇠를 꺼내어 찬물을 부은 것처럼 자욱하게 김이 올랐다. 허허, 녀석아, 내가 너와 헤어질 때 무공은 차근차근 연성해야 한다고 했느니 너는 욕심을 부려 만년 사망을 먹은 것이냐? 흑의 인형은 화들짝 놀랐다. 야심한 밤 홀로 자기 정원에 있는 우물서 찬물로 몸을 식히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아는 인물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는 내심 마음 한쪽에서 깊은 의혹과 공포심도 함께 밀려왔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다니 경천동지의 고수구나. 그런데 살기가 없다? 누구이시오? 멀리서 은은하게 비춰오는 약간의 빛에 그의 눈이 비쳤고 그는 매우 놀랐는지 큰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후후후후. 녀석아, 내가 비록 너와 헤어진 지 2년이 다 돼간다고 해도 나의 목소리마저 잊은 것이냐? 흑의 인물은 머리에 쓴 두건을 벗어버렸다. 그 머리에는 아직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이 보였는데 흑의 무복을 입은 자의 두 눈에 어두웠던 사자림 숲이었지만
숲의 그늘이 더욱 짙은 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고 처음에 의욕의 눈빛이 점차로 더욱 크게 되어 기쁨의 눈이 되었다. 아니, 형님. 이건 형님이 아니오. 그래, 혹여나 잘 지내고 있었느냐? 물론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또 이 아심한 밤에 온 것도. 녀석, 처음 볼 때는 사천에서 코 올리기 어리벙벙하더니만 지금 제법 절정고수의 풍모구나. 아니, 아닙니다. 수시적 형님 밑에서 매일 같이 추궁가열을 받고 모 형님께 소림선 무공을 사사 받을 때가 좋았습니다. 괜히 장안에서 어줍잖게 만년사망을 먹고 탈이 났지 뭡니까? 녀석, 너는 내가 모에게 지시한 대로 그냥 소림사의 달마역근경과 세수진경을 천천히 연성하여 대성할 것이지 영역을 먹어서 부족한 내공을 쌓는 것은 소탐대실이거늘. 그러니 쌀쌀한 기온에도 그렇게 찬 우물물을 내 몸에 부어대니 말이다. 어이쿠, 형님. 오랜만에 만난 아우에게 잔소리하십니까? 후후후후, 녀석 많이 컸구나. 종전 내가 한 말에 찍소리도 못하더니. 아무튼 한번 안아보자, 동생아. 이거는 두 팔을 벌렸고 혹연도 이건에게 두 팔을 벌렸으며 그들은 서로 끌어안았다. 그런데 형님,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는 나의 과거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야, 모 형이 이건 형님은 과거 중원전장의 수석봉봉이라 하였지요. 지금은 중원전장이란 상계 기둥이 없어졌지만 후신인 영웅에 가 있고 영웅에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중원의 어떤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나는 내 녀석이 장안에서 도관을 연다고 해서 장안에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내 녀석을 찾느라 무려 1회나 걸렸다. 헐, 중원전장의 능력? 아니지. 영웅이란 조직이 대단합니다. 중원에서 저를 찾는 것이 바다에 빠진 반지를 찾기처럼 어려울 것인데 말입니다. 녀석아, 쉰소리 말고 너는 이곳에서 제법 자리를 잡았구나. 아, 형님도 아시지만 모 형님께 얻은 폐물로 나의 사랑하는 두 마리 토끼가 장사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왜,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후와 아랑 말입니다. 그렇지, 황룡사에서 얻은 두 명의 여인. 그때 보았지만 당시 내가 볼 때 너와는 천생연분이더구나. 특히 내 녀석의 몸이 이 모양이지만 작은 아이가 내 몸을 밤마다 식혀주니 말이다. 에이, 형님은, 형님의 역발상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뭔가 오해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를 매일같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과유불급. 너는 사망의 약효 때문에 작은 아이가 없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이 우물이 너의 몸을 얼마나 식혀주리라 생각하느냐. 아무튼 녀석,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과연 너의 두 아내가 벌어들인 돈이라도 이 호가대원을 만들 수나 있었겠느냐? 정말 그것만 있더냐? 헤헤헤, 형님은 정말 못 당하겠습니다. 귀영취산자. 어라? 형님은 저희 비밀을 모두 아시고 이곳으로 오신 겁니까? 귀영취산자는 호사가들이 떠드는 소리이고 저는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녀석, 엄살은. 정말입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모은 것은. 됐다. 나는 너에게 코 묻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금은 네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무슨 말입니까? 혹여나 만사의 꼬리가 길면 밟힌다. 염려 마십시오. 저는 혹연입니다. 바로 사천에서 아기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혹연이란 말입니다. 녀석 곧 죽어도 너는 사천에서 도망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아기에게 산 재물이 될 때 창고에 숨었다. 기회를 엿보다가 꽁지 빠지게 도망쳐 나와서 나와 만난 것이 아니냐. 에고 형님,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제 귀영취산자, 그만둬라. 아니,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아는구나. 너는 양민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양민의 아버지는 다른 탐관오리의 재물을 도적질해서 걷어먹이는 것이 아니다. 네? 어떻게 그 사실도. 혹여나 뭐든지 쉽게 하는 것은 탈이 나기 마련이다. 내가 내게 영역을 멀리하고 역근경과 세수경에 힘을 쓰라고 조언한 것은 그 무공서가 단순한 무공서가 아니라 인체의 신비를 탐험하고 근본부터 몸을 개조하여 신인과 같이 될 수 있기에 너에게 기본부터 천천히 연마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넌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뜻을 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와 헤어진 지 고작 2년이 되어간다마는 너의 상태가 왜 이 모양이냐. 무성한 사자림의 수보물은 약간의 공터이기에 달빛이 혹연의 얼굴을 간간히 비쳤고 혹연은 이건의 말에 매우 시무룩한 얼굴이 되었다. 척! 이건의 팔이 혹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어깨동무한다.
견아, 가자. 우선 내 녀석의 몸을 제대로 돌려놓고 영웅회에서 내 꿈을 펼치거라. 오전에는 아이들에게 무공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영웅회 무사들에게 무공을 가르치거라. 그리고 너는 영웅회에서 10년 몸담고 무공 교관을 양성해라. 우리 영웅회는 앞으로 중원원을 이 땅에 확립할 것인데 너의 재능이 필요하구나.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영웅회의 부회주인 정철이에게 들으면 될 것이고 우선 너의 개인 연무장에서 너의 몸을 손봐야겠다. 오랜만에 추궁과열해서 너를 정상인으로 돌려놔야겠다. 아니, 형님. 저는 의원을 통해 수많은 진료를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는데 제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이 형을 믿지 못하겠느냐? 허허, 아닙니다. 형님을 믿습니다. 저를 악인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수많은 악에게서 삶의 희망을 주신 분이신데 형님이 똥으로 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들 저만은 믿습니다. 좋구나. 믿음이면 무엇이 두려울까? 그냥 믿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가자. 앞장서시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헤헤헤헤. 이 혹연의 뜨거운 몸을 진정으로 식혀주실 수 있다니. 헤헤헤헤. 저벅, 저벅, 저벅. 타박, 타박, 타박. 두 사람은 사자림 중앙 우물에서 걸어나갔고 그들은 정원의 소로를 따라 사라져갔다. 홀로 남은 월광이 우물을 신비롭게 비치니 우물 안에서 신비한 빛이 반사되어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